안녕하세요. 한국체면치유연구소장 김영국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매슬로우가 말하는 욕구 위계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욕구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은 욕구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사실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얼핏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욕구라는 건 무엇일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이게 없으면 나는 참 불편하다. 이게 없으면 불행하다. 이게 없으면 항상 배고프다, 허전하다, 외롭다.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를 취하고 싶다. 이거를 빼앗고 싶다. 이거를 나의 것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뭔가의 어떤 심리적인 결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욕구를 말함에 있어서 중요한 게 욕구가 아니라는 거죠. 욕구는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왜 원하느냐? 내가 뭔가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욕구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욕구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결핍이 있는지를 알아야만이. 왜냐하면 우리는 이 결핍에 따라 결국은 욕구가 움직여져요. 그러면 이 욕구를 움직이고 있는 거는 나의 결핍이라는 거죠. 내가 애정이 결핍이 있으면 어떻게 될게요? 사람들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갈구하게 되고 착한 아이가 되어줄게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돈에 대해서 결핍이 있으면 이 돈에 환장하는, 돈에 미친 사람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많다.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많이 못 받았다라는 결핍이 많으면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더 애쓰고 더 능력 있는 척하고 더 잘난 척 하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이성에 대한 결핍이 많으면 그거에 대한 어떤 욕구가 더 생기는 것처럼 내가 사람들한테 당하고 그러면서 이런 권력, 힘이 약했다 그러면 이 권력에 대한 욕구가 이 야성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어린 시절에 몸이 약해서 친구들한테 두드려 맞았다. 그러면 몸을 건강히 해서 이 싸움을 잘하려고 하는 이 욕구가 불처럼 타오르게 된다. 이처럼 우리의 욕구는 내가 어떤 결핍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런데 참 웃기는 게 뭐가 있냐면요. 이 결핍에 따라서 이 사람의 어떤 삶의 어떤 가치관, 태도, 신념, 그리고 대부분 직장도 이 결핍에 따라 많이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만 해도 그렇잖아요. 전 어린 시절부터 어떤 아버지의 폭력과 어떤 그 모든 문제로 인해서 우울증에 이제 걸렸던 거죠. 저한테는 결핍이 뭘까요? 어떤 애정 결핍도 있고 이 불행하다는 이 고통의 어떤 결핍이 있는 거죠. 심리적인 어떤 두려움, 공포에 대한 결핍이 있으니까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심리도 공부하고 최면도 공부하고 명상도 공부하고 종교도 공부하면서 결국은 이쪽 길로 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결핍이 채워지지 않으면 나는 이제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빠져버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침에 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뭐 점심 저녁 때 항상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지 않으면 항상 뭘 해도 배가 고파요. 아, 밥 먹어야 되는데, 아, 밥 먹어야 되는데. 그것처럼 이 결핍이 채워지지 않아 버리면 우리는 항상 뭔가 불안전한 상태, 불편한 상태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가끔씩 그러잖아요. 어린 시절 몸이 많이 아팠거나 부모님이 몸이 아파서 일찍 돌아가셨거나 그럴 경우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내가 의사가 될 거야. 의사가 돼서 내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오래 살 거야. 의사가 되어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다친 몸을 내가 고쳐줄 거야. 어찌 보면 그 사람의 삶에서 그러한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 결핍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욕구를 만들어내게 된다. 그래서 그 욕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거의 만들어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결핍이 무조건 나쁘다라는 게 아니죠. 이 결핍에 따라 우리는 대부분 움직여질 수밖에 없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는 거고, 잠이 오면 잠을 자야 되는 것처럼, 잠이 오는데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돼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잠이라는 이 수면 부족이라는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 순간
깊은 잠을 자게 되면 이 결핍이 채워지게 되고 이제는 올바른 정신으로 다시 일에 집중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결핍을 안다라는 건 한 개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각자에게 있어서도 나한테는 어떤 결핍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그 결핍에 따라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고 그 결핍에 따라서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어떤 직장을 할 것인지 내 삶의 가치관이 무엇에 집중하게 될 것인지 그 결핍에 따라서 우리는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집중하게 돼요. 집중하게 되니까 내 삶이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생각, 가치관, 행동, 신념, 직장, 만나는 사람들이 그 비슷한 유형의 형태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핍이 긍정적으로 잘 되게 되면 정말로 괜찮은 사람, 위대한 사람, 자신의 단점을, 약점을 극복하는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 결핍을 극복하지 못하고 도망가 버리거나 그 결핍을 순수하게 자기가 열정으로 채워가는 게 아니라 나쁜 짓을 해서 채우려고 하고 편법을 통하거나 아니면 집착을 해서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성향으로 결핍을 채워버리면 아주 나쁜 인간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결핍이라는 것은 한 인간의 성장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이거를 잘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완전한 아주 건강한 사람으로서 발돋움하게 되는데 이게 건강하지 않은 식으로 가버리게 되면 이 사람은 결핍을 채우는 게 아니라 평생 그 결핍에 허덕이는 주인, 노예가 되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내 삶에서 지금의 내가 가장 큰 결핍이 무엇이냐라고 딱 그거를 알게 되면 지금 내가 이 결핍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그래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내가 사람 관계에서 그렇게 더 집착하게 되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는 공부는 한다고 이쪽에 계속 관심이 있었구나. 그런 식으로 좀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두가 아주 길었습니다. 아마 이게 좀 더 메인일 수도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을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슬로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1단계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돼야만이 안전의 욕구가 생기고 안전의 욕구가 충족돼야만이 사회적인 욕구가 생기고 사회적 욕구가 충족되면 이제 존경의 욕구가 생기고 마지막 자아실현 욕구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거죠. 하나씩 한번 알아보면 생리적인 욕구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배고프지 않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생리적인 욕구를 다 충족을 했나요? 안 했나요? 최소한 굶어 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리적인 욕구를 다 해소했는데 실상 우리는 여전히 배고프다고 하고 있는 거죠. 아프리카 아이들은 5초에 한 명씩 밥을 못 먹어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정말 생리적인 욕구가 해소가 되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 굶어 죽고 있는데 썩은 빵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는 거예요. 그들이 뭐 사회적으로 친구 관계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즐거움 이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누군가로부터 내가 잘난 사람입니다. 존중받고 인정받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큰 뜻을 품고 나는 누구인가 아는 그런 자아실현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 아프리카 친구들한테는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을 판인데 이딴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게 바로 생리적인 욕구라는 거죠.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생리적인 욕구가 해소가 됐나요? 안 됐나요? 동물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생리적인 욕구가 충분히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 가장 요즘에 큰 성인병 문제 뭔가요? 바로 비만입니다. 이거는 생리적인 욕구가 해소가 돼가지고 오히려 과부하가 된 상태가 비만이거든요. 배고파서 죽는 게 아니라
배가 불러서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는 생리적인 욕구가 다 해소가 된 건 사실이다. 그런데 실제 우리는 생리적인 욕구가 해소가 안 됐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옵니다. 때로는 저 역시도 그런 거죠. 저도 먹고 사는 게 지장 없다고 그러는데 왜 최소한 이제 밥은 먹고 사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난 부족하다. 돈을 더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내 먹고 사는 건 지장은 없는데 누군가와 자꾸 비교를 하니까 내가 왠지 더 부족한 것 같아. 나는 짜장면 먹고 있는데 저 친구는 회를 먹고 있는 거예요. 랍스타를 먹고 있는 거예요. 회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 봤을 때 아, 나는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구나. 나도 저거 먹고 싶은데 못 먹구나. 그래서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 이제 문제는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 충족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물론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리적인 욕구가 다 충족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친구나 주변 사람과 비교하면서 난 여전히 배고프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불쌍하다, 나는 돈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불만족을 하니까 이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잖아요. 뭐 재산이 10억, 100억 있는 사람이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나는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돼, 더 많이 벌어야 돼, 그런 어떤 욕구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사람은 이미 1단계 이 생리적인 욕구에 갇혀 있다라는 거죠. 현대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이 생리적인 욕구가 달성이 돼야만이 안전의 욕구로 올라가고 사회적 욕구로 이렇게 인간이 성장, 발달하는 건데 이 1단계에서 머물러 버리면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가 진행이 되는데 아주 더디다라는 거죠. 그래서 1단계가 충족돼야만이 2단계가 된다라는 거죠. 이걸 전체적인 제가 표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일단 엄마 젖을 먹는 거. 일단 배고프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일단 배고프면 울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젖을 주고 우유를 주면 아, 맛있다 가 이제 돼요. 그럼 이제 생리적인 욕구가 이제 해소가 되잖아요. 그럼 두 번째 이제 안전의 욕구예요. 엄마가 나를 꼭 껴안아주고 지켜주기를 바래요. 저 무서운, 갑자기 저 무서운 저 누군가로부터, 누군가가 날 위협할 것 같은, 나는 나약하니까 엄마가 나를 꼭 보호해주고 항상 웃어주고 사랑해주고 나를 놔두고 도망가지 않고 항상 옆에서 있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안전의 욕구가 이제 충족이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먹는 게 충족이 되고 아, 엄마가 나를 항상 지켜주니까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구나, 엄마가 나를 떠나지 않구나 라고 이 안전의 욕구가 이제 채워지게 되면 이제 아이는 이제 학교를 가면서 이제 사회적인 욕구가 이제 이거를 이제 달성하기 시작해요. 이 사회적인 욕구라는 거는 어떤 집단의 소속감이라고도 볼 수 있고 내가 이제 소속이 된다라는 거죠. 유치원도 가고 어린이집도 가고 학교도 가고 그러면서 사람들과 만나는 소속감도 생기고 그리고 애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사람과 만나서 친밀감도 생기고 저 사람하고 대화도 하고 남녀 간의 사랑도 하고 친구도 만나면서 같이 즐겁게 놀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운동도 하고 같이 이런 소속감을 계속 가지면서 아, 내가 이 집단에서 나도 중요한 존재로 자리 잡고 있구나. 학교든 어디든 어느 집단에서 아, 내가 여기에서 안전하게 포함이 되고 있구나, 나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마음이 이제 든든하게 이제 욕구가 채워지게 되면 다음이 뭘까요? 바로 이제는 이 관계가 지장이 없으니까 이제 나도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존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아, 이제는 내가 명문대를 가가지고 이제 대기업을 가가지고 아, 주변 사람들한테 와, 너 정말 대단하다, 정말 너 잘났다, 너 진짜 괜찮다, 너 진짜 멋있다, 사람들한테 어떤 칭찬도 받고 싶고 존중을 받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 즉 존경의 욕구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와, 너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부럽습니다. 아우, 선생님 정말 부럽습니다. 이런 존경의 욕구가 이제 채워지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자아 실현, 자신의 어떤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내가 이룰 수 있는 꿈을 다 이루고자 하는 그런 어떤 자아 실현의 욕구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좀 더 이제 위로 가게 되면 나는 누구인가, 자신에 대한 어떤 성찰을 이루기도 하고, 좀 더 위로 가게 된다라면 어떤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 영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영적인 성장, 영적인 각성, 그리고 또한 다른 종교 같은 경우는 어떤 지혜의 깨달음, 어찌 보면 뭐 신과 하나가 되는 정말로 어떤 성인의 반열에 드는 그런 상태까지도 우리가 그 욕구가 되어 가게 된다. 문제는 이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가 달성이 되지 않으면 위로 올라가기가 힘들다. 간단하게 항상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보는 거죠. 애기가 배가 고파버려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배가 고프면 눈에 뵈는 게 있나요? 내가 3일 동안 밥을 굶었어요. 그러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때는 안전이고 뭐고 필요가 없어요. 똥물이라도 먹어야 돼요. 남들이 버린 썩은 음식물이라도 먹어야 돼. 배탈 나더라도. 남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나를 비난하고 하더라도 나는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배고픈 상태에서 남들한테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나는 누구인가? 자아 실현,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저도 포함되지만 이 생리적인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뭘까요? 우리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 생리적인 욕구가 사실은 충족이 되었다. 그래서 빨리 이게 충족이 되었다라는 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제 안전의 욕구 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겠다. 내가 어린 시절에 너무 돈이 없어서 밥을 굶고,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의 사례가 있었어요. 그 할머니가 평생 밥을 굶고 사니까 오로지 돈밖에 중요하지 않아. 내 인생에서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서 그 할머니는 한 70년 정도를 평생 밥을 굶어가면서 찢어진 옷을 입어가면서 병이 나도 병원에 가지도 않고 참아가면서 70년 동안 해가지고 10억을 모았대요. 실제 이거 있었던 사례예요. 제가 아시는 분이 설명을 해줬는데, 그렇게 해서 10억을 모았대요. 이 생리적인 욕구를 달성하기 위해서 평생을 갖다 바친 거죠. 자,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 하셨겠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10억 정도 모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병원에 갔어요. 갑자기 몸이 아파서. 그런데 암 진단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암이 걸리고 나니까 돈이 별로 소중한 게 아니구나. 그때 이제 반성을 하고 나서 다시 좀 마음을 좀 내려놓으면서 치료를 열심히 받았대요. 그래서 다행히 암이 치료가 됐는데, 그렇게 해서 좀 더 자신의 안전의 욕구, 어찌 보면 건강이죠. 건강관리. 안전이라는 것은 내 건강, 내가 보호받고 있다라는 그런 건강관리도 해야 되는데, 할머니가 다시 이제 암이 나서버리니까 다시 옛날 마음이 돌아와 버린 거예요. 더 열심히 해서 돈을 더 모아야 돼. 그렇게 5개월 정도 다시 예전과 같은 욕심이 생겨서 이 생리적인 욕구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다시 암이 재발해서 돌아가시게 됐다라는 참 슬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충분히 이 생리적인 욕구가 달성이 됐어요.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 정도면 내 결핍이 다 해소가 됐구나.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구나. 그렇게 했으면 훨씬 더 매일 아침에 운동도 하고 병원도 가서 진찰도 받고 보약도 챙겨 먹고 여행도 다니면서 일은 쉬엄쉬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 할머니는 이 안전의 욕구가 되면서 건강관리하면서 건강하게 오래도록 살 수 있었을 텐데, 이 생리적인 욕구에 계속 갇히다 보니까 더 이상 진행이 안 돼 버리는 거죠. 사회적인 어떤 돈밖에 모르니까, 독사처럼 돈밖에 모르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않는 거죠. 다 떠나가 버리는 거죠. 손가락질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소속에 들어가 있지 못하고 항상 외로운 채로
슬픈 채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이 사회적인 어떤 구성원으로서 살지도 못하게 되고 누군가로부터 존경을 받지도 못하고 결국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보지도 못하고 오로지 돈만 벌기 위해서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생을 마감했던 어쩌면 참 슬픈 일인데 우리 역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요즘에 우리나라가 헬조선이란 말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도 있고 사건도 있고 그건 사실인 것 같긴 해요. 그만큼 뭐가 너무 안 좋다라는 거죠. 공정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헬조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자꾸 그렇다고 해서 내 이 어떤 너무 모든 것을 생리적인 욕구에 내가 매몰되고 함몰되다 보면 자꾸 먹고 사는 것에 모든 것을 너무 집중하다 보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 물론 이거는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충분히 만족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그러면서 다음 단계 내 건강관리도 힘쓰고 나의 안전을 보호하고 내 가족의 어떤 안전을 신경쓰고 그런 어떤 다음의 단계를 준비하면서 내가 사회적으로 사람들과 건강한 소통을 하면서 웃으면서 즐겁게 살아갈 수도 있고 누군가로부터 어떤 내 뜻을 펼쳐서 존경도 받고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데 1단계에 멈춰버리면 죽을 때 나는 평생 고생만 하고 살아왔구나.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왔을까? 이런 후회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제 오해의 소지는 있어요. 이게 안 되면 2단계가 무조건 안 올라간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뭐 그런 거죠. 뭐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먹고 살기 힘든 사람 매일 그냥 하루 일당 아르바이트 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러면 니는 먹고 사는 생리적인 욕구밖에 안 하고 사느냐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거는 어차피 현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생리적인 욕구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거죠. 정말 이거는 가치롭고 아름다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리적인 욕구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노력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이거에 집착하게 되고 충분히 생리적인 욕구가 달성이 됐는데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는 그 단계가 아주 위험하다라는 거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도 안전의 욕구도 같이 생기고 사회적 욕구도 같이 생기고 다 같이 생기는데 먹고 사는 게 일단 힘들어 버리면 이제 먹고 사는 게 이제 80이 돼버린다라면 이 안전의 욕구에 대한 비율은 이게 10이 돼버리고 이게 뭐 5가 돼버리고 이게 3이 돼버리고 이게 2가 돼버리고 이렇게 줄어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먹고 사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근데 먹고 사는 건 아주 중요한데 너무 그거에 어떤 집착하지 마라. 충분히 먹고 사는 게 괜찮다 싶으면 빨리 만족하고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로 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만이 오히려 이게 상승 효과를 발휘해서 생리적인 욕구가 훨씬 더 단단해지고 안전의 욕구가 좋아지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을 받고 자아실현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같이 움직여지는 건데 자연스럽게 만족하고 인정하고 이렇게 쭉쭉쭉 나아가야 되는데 어떤 하나에 너무 집착하게 돼서 거기에 멈춰버리면 안 된다. 물이라는 것도 이렇게 계속 흘러야지 깨끗한 물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물이 흐르지 못하고 어느 한 곳에 갇혀버리면 결국은 고인물은 썩어버린다. 그래서 그 물은 아무런 값어치가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 생리적인 욕구를 충분히 달성했다. 먹고 사는 게 지장이 없다. 그래서 충분히 내 스스로가 생리적인 욕구를 달성했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다음의 단계로 올라가는 노력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항상 핵심은 결국은 이제 우리는 이 결핍대로 움직여지는데 결국은 이 집착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것에 집착을 해버리면 다음의 단계로 올라가지 못한다. 우리가 다음의 단계로 계속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집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만족을 하면 이 결핍이 채워지잖아요. 채워지니까 오히려 그 욕구가
더 건강한 욕구가 된다라는 거죠. 만족하지 않으면 그게 어떤 막 그 아주 위험한 결핍이 되니까 욕구를 부릴 때 사나워지고 어리석어지고 멍청해지고 이기적으로 동물적으로 변해버리니까 항상 허덕이면서 헐떡헐떡거리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어떤 삶에 있어서 이 결핍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 정도 가진 나의 것을 만족하고 가게 되면 오히려 이 결핍이 이 욕구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도와준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집착과 같은 욕구가 아니라 진짜 자신의 어떤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최선을 다하는 그런 건강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매슬로우가 다 이런 말은 한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 위계표에 따라서 저 개인적인 생각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게 꼭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좀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결핍이 무엇인지 먼저 찾아보세요. 우리는 그 결핍에 따라서 내 인생을 꾸려가고 있다. 다만 그 결핍을 너무 집착과 욕심과 이거 아니면 죽어 이런 마음으로 결핍을 채우려고 욕구를 부리게 되면 어떠한 것도 결국은 채우지 못하게 된다. 그 결핍을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아,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이거를 내가 열심히 해서 채워야 되겠다, 그런 어떤 건강한 마음으로 결핍을 채우려고 하면 그 욕구도 사실은 밝은 욕구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빨리 만족하면서 다음 단계로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 단계가 이루어지면 이 생리적인 욕구도 더 건강해지고, 안전의 욕구도 건강해지고, 사회적인 욕구도 건강해지고, 존경, 자아실현의 욕구도 계속 건강해지면서 서로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거 꼭 단계는 아니지만 이게 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가장 또 하나의 핵심은 너무 생리적인 욕구, 먹고 사는 것에 집착해버리면 우리가 정작 내가 누구인지 자아실현, 한 인간으로 살아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느냐는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삶을 되도록 우리는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행복체면사 청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